그 다음 부분인데요. 일단 저도 요 모르는 내용이지만 식당 관련해서는 늘 듣는 게 소방, 환보 이게 제일 어려워서 힘들다라고 하는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뭐 간단하게 점포계약 관련해서는 요거 간단하게 한번 뭐 의견 있으신 분들 말씀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과 환보. 소방과 환보가 뭐냐? 정의부터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 사장님. 네. 한 말씀. 일단 뭐 소방이라고 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을 제압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스프링콜러라든지 그다음에 연기 감지기라든지 뭐 이제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데 이제 보통 대행 업체가 있습니다. 네. 대행 업체를 통하면 이게 평수에 따라서 가격이 딱 나오고 또는 이런 대행 업체를 몰랐을 경우에는 보통 인테리어 업체에서 같이 이제 대행을 하죠.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가격적인 부분 이런 부분만 조금 주의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소방 일단 매장을 오픈하기 전에 소방하고 환보라는 요 부분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영업 집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요 부분 같은 경우 환보 같은 경우에는 방산증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산증에 이제 건물의 이제 용도. 네, 용도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그것만 확인하게 되면 일단은 방산증만 확인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문제는 없는 부분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은 인테리어. 우리가 이제 시작하게 되면 한국에서도 힘든 게 인테리어인데 중국은 더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인테리어를 선정을 했고요. 자, 인테리어 관련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리어 부분에서는 인테리어 업체 선정 방법인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저희가 생활하다 보면은 순수하게 중국 분들이 하는 인테리어 업체가 있고 또 한국 분들이 오셔서 인테리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인테리어 장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이 두 경우에 그러니까 중국인을 선정했을 때와 여기서 사업하고 계시는 한국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했을 때에 있어서의 장단점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조사님 한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가게를 계약하고 맨 처음에 할 일이 인테리어인데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하는 데는 이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네트워크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식별하고 견적을 받아보기 굉장히 용이합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골머리를 썩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베이징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 그다음에 한족 중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회사, 또 이제 넓게 보면 우리 교포분들이 운영하는 회사 이렇게 세 가지 부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업체 선정을 하기에는 본인들이 알고 있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식당업이나 요식업을 하셨던 분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그 인테리어 급수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회사에서 대행해 줄 만한 업체를 고르시는 것이 가장 합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 우리 박영수 대표 한 말씀해 주시죠. 예, 왜냐면은 글쎄요, 제 같은 경우는 처음에 와서 중국 분들이 다 인테리어를 했어요. 그리고 중국인들이 이 인테리어 업체가 있더라고요. 등록되어 있는 업체.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전 한국 분한테 인테리어를 한 번 정도 해봤나? 근데 중국인들한테 인테리어를 맡겼을 때와 한국인들한테 인테리어를 맡겼을 때 이 진행되는 과정이 중국인들이 더 빨라요. 한국인들이 참 늦다고요. 그리고 마무리도 좀 잘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제 경우는. 그래서 글쎄요, 중국인들이 인테리어 하는 거는 어떤 회사가 큰 공정이라고 그러나 큰 회사가 있기 때문에 마무리까지도 다 해주고 아까 지금 소방이니 한보 그것도 다 자기네들이 허가 그렇지. 다 받아가지고 해주기 때문에 저는 이 인테리어 하는 데서 큰 불편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정사님 말씀해 주시죠.
일단 뭐 가장 큰 거는 이제 비용적인 측면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인이 하는 데이다 보니까 중국 업체보다 비용도 높아요, 사실. 근데 또 중국 업체도 높은 데가 많아요, 또. 근데 이런 업체 그 장단점이 많이 있긴 한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공의 이 문제.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 계약을 하기 이전에 내가 45일 안에 끝냈으면 좋겠다. 라는 것들, 혹은 뭐 30일 안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 뭐 이런 걸 명확하게 계약서 안에 넣어주면, 그렇죠. 그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디테일하게 만약에 기공 시간이 뭐 연장됐을 경우에는 어떤 뭐 조건을 제시하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서면상에 계약서상에 써주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그 계약은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돈을 지불했을 때 그 확인서를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굉장히 믿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 돈을 주고 좋습니다라고 하지만 또 우리는 중국에 나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이기 때문에 또 이게 좀 안 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줬는데 그쪽에서는 안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항상 돈을 지불하고 나서는 그 뭐 줬다는 확인서를 꼭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저희 예전에 저희가 이제 이 사회가 있는데 돈은 다 이제 지불을 했는데 이제 그 확인증을 받지 않아 가지고 오픈을 다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 고소가 들어온 거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을 받지 못했다라고 해서 법정 기간이 한 2년 정도 됐었는데 그 영수증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한 금액을 더 지불하게 됐죠. 그런데 왜 그 돈을 지불하고 영수증을 안 받는 경우가 있나요? 아니면 왜 그런 일이 왜 벌어지죠? 근데 조금 늦게 줄 수도 있고, 근데 제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제 그 공사를 했는데 이제 마무리 다 하고 완전 다 지불하고 그 회사에 정식 영수증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영업을 하는데 인부들이 한 20명 가까이 왔어요. 와가지고 우리 보고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니네들하고 계약을 한 게 아니고 니네 회사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회사로 가라. 근데 자기네들 뭐 임금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끄러워가지고 공안국에 신고를 해서 공안국이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최종적인 지불했다는 영수증이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수증이 있다고. 그래 다 보여줬더니 그래가지고 이제 저보고는 그냥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해결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영수증은 필히 중국에서는 꼭 받아야 돼요. 자, 이 부분은 좀 더 다시 한번 말씀 나누는 걸로 하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이제 저희가 이쪽 인테리어 업계는 잘 모르니까 근데 이제 한국하고 비교해 봤을 때 자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국보다 비싼지 싼지 이런 부분들. 그럼 한국에 보면은 뭐 음식점 하는데 고급일 경우 평당 얼마. 한국 평소 여기하고는 좀 다르지만 이런 쪽으로 이렇게 산술화된 수치 중에 한국 분이 하는 인테리어 회사하고 중국 분들이 하고 있는 그만 뭐 중국 분들도 비싼 게 싼 데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차이점을 좀 말씀을 주셨으면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국인한테 했을 때는 조금 비싸지만 말이 통하니까 뭐 이렇게 여기 뭐 마무리 잘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장점이 있고 뭐 중국 사람들은 좀 뭐 중국 업체를 쓰면 좀 싸지만 이게 뭐 깔끔한 마무리가 안 된다 뭐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해서 요 부분을 한번 여쭤본 사안인데 뭐 요 부분 그러니까 요거 말씀하시고 다음에 다시 또 관련된 내용 따로 좀 하시는 걸로 하고 마지막으로 그 인테리어 선정 방법 그 중국 업체, 한국 업체 장점 단점 뭐 요거 경험이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 전에 이제 업주 측에서 기본적인 어떤 설계도와 어떻게 가게를 꾸밀 것인가에 대한 효과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내가 이제 고깃집을 하나 할 건데 내가 지금 커피숍을 하나 할 건데 견적 하나 뽑아 주십시오라고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견적 뽑아줄 회사는 없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과 뭐 접대층은 뭐 이렇고 소비자층은 이런데 분위기는 이렇게 하고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그 디자이너한테 먼저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효과들을 먼저 뽑아내는 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 다음에 기본적인 효과도가 나오면
그거에 대한 설계도가 들어가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인테리어 업자를 선정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요 부분에 이제 좀 함정이 좀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견적을 이제 받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 분한테 제가 견적을 받습니다. 그러면 설계도와 효과도를 포함해서 그 견적에 포함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설계도와 효과도를 뺀 나머지 부분만 포함을 시킬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이 또 함정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지 금전적인 손해를 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미리 계약을 해놨다가 이러한 부분이 나중에 추후 발생이 되면 또 추가금이 또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국 분들한테 인테리어 공사를 맡길 경우에 조금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단축이 되고 또 자재 부분도 업주가 원하는 자재로 선정을 해서 마감 처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언어 소통이 되니까 내가 원하는 가게의 어떤 분위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교포분들이나 이제 완전 그 중고업체 인테리어를 맡기게 되면 가격은 좀 소폭 하락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제 경험으로 봐서는 몇 군데 이제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되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을 하는데, 요즘은 그런데 중국 업체들도 굉장히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일 처리를 해주는 편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잘 꼼꼼하게 챙기셔서, 자, 1스퀘어미터당 내가 원하는 가게의 그림은 이 정도인데, 자, 예를 들어서 1스퀘어미터당 내가 1,000원에 하겠다. 아니면 1,500원 정도에 맞춰가지고 공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부분들이 인테리어 회사에 먼저 교감이 된 다음에 먼저 견적을 넣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천차만별로 견적이 나올 텐데, 가장 합당한 견적은 제가 봐서는 한 3군데 정도. 한국분, 근데 중국분, 교포분 해가지고 골고루 받아와서 내 입맛에 맞는, 왜냐면 식당업을 하기 전에 제일 그 주도권을 잡는 게 그건 것 같아요. 먼저 갑의 입장에서 행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인테리어 부분 같은데, 여기에서 기선제압을 당하게 되면 나중에 오픈 전까지도 굉장히 어떤 그 힘을 잃게 되죠. 예, 제가 왜 여쭤봤냐면요. 중국이 이제 한국하고 달리 아파트가 되었던, 이게 그 인테리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집을 사고 팔게 되다 보니까, 그 중국인들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소재를 이렇게 다 가서 찾아서, 그래서 인부는 그냥 일만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랬을 경우에 그 우리가 그냥 한국처럼 인테리어 업자에게 맡겨서 뭐 이렇게 해주세요, 효과도 보고 했을 때의 그 상황이 아닌 거죠. 자, 직접 재료를 가서 사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할까, 비용 면에서 뭐 낫다고 할까,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거가 좀 궁금해서, 그러니까 이 식당 업계도 그런 게 가능한지. 가서 자, 효과도 하고 뭐라고 하나요? 뭐 견적서, 효과도. 그러면 견적서 내에는 뭐 자, 어디 뭐 벽지는 뭘로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겠죠, 이제. 그럼 그거를 기초로 해서 여기 그 건자재 시장에 가서 그 주인이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이 가능한가요, 어떤가요? 네, 가능하죠.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상해 매장을 이제 오픈하고 왔는데, 상해 매장 같은 경우는 그 자재는 저희가 직접 구매를 했습니다. 자재를 직접 구매를 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처음에 컨셉을 잡을 때, 매장의 컨셉을 잡을 때 이 인테리어 업자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내가 이런 컨셉으로 가겠다라는 걸 이제 그쪽에서 잡아주니까 이제 그렇게 갔지만, 두 번째 매장부터는 이제 컨셉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자재를 써서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그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인부에 대한 인건비를 이제 청구를 하는 거죠. 네. 거기다 플러스 이제 그 어느 정도 마진을 이제 플러스 하는 건데, 그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나요, 가격적으로. 예를 들어서 턴키로 이제 인테리어 업체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만 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거의 한 40%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재 구매해주는 거하고 인테리어 업체한테 전적으로 맡기는 거 차이가 많이 나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도 제가 공사를 해보니까 처음에 한국 분한테 제가 견적을 받았어요. 그리고 중국 사람한테 견적을 받았는데, 저희 아파트가 170평방인데
평범한 한국 분들한테는 꽤 많이 나왔어요. 근데 중국 사람은 그 반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 사람을 선정을 해가지고 이제 그 설계는 이제 거의 도면 어떻게 해달라는 거는 제가 이야기했죠. 자재도 제가 사다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싸게 저는 했습니다. 그 뜻이 물론 뭐 말이 통하는 것도 있고 안 통하면은 데리고 가서 자재 시장 가서 직접 제가 구매를 했어요. 같이. 그러면 농은 어떤 걸로 짜자고 말은 어떻게 깔고 이걸로 깔고 그래가지고 하니까 훨씬 싸게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르는 분들이 인테리어 업자들한테 다 매기지 우리 같이 오래된 사람들은 직접 구매하는 경향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설계 도면만 나오면은 어떻게 해서 용도 변경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효과 내는 거 뭐 디스플레이 하는 그런 거는 거의 다 저희들이 다 가서 직접 사니까 뭐 화분이고 뭐 장식하는 거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좀 힘드시겠죠. 그렇지만 전자에 하시는 분들한테 조언을 받으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저희들이 요식업 협회가 있었어요. 모임이 있었는데 그게 한 10년 가까이 잘 됐었어요. 그다음에 참 식당 하시는 분들이 참 조언도 많이 받으셨거든요. 초대 회장이 지금 자문하시는 백금식 회장이 그 요식업계 초대로 회장을 하셨어요. 그래 하다가 이제 쭉 뭐 자재 구매 같은 거, 원자재 구매 같은 거, 뭐 식당 위치, 뭐 가격 같은 거, 집세 같은 거, 평당 얼마. 근데 그게 중간에서 그게 맥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저는 사실 교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저희들이 끝나면은 또 2세, 3세들이 또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식업회를 좀 만들어서 새로 오시는 분들한테 조언도 해주시고 원자재 구매에 있어서 같이 협조도 해주시면 난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금방 말씀 주신 자 요식업협회 이 방송 이후로 다시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고요. 예. 또 혹시나 또 이 오해가 있을지 모르는데 여기 한국 분들 인테리어 업체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뭐 반감을 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니까 아니에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중에 아니 제 경우는 그랬는데 지금 사실은 제가 인테리어하는 한국 분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한국에서도 하시던 분이고 한국 회사도 있고 여기 회사도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 주위에도 아주 유능한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어쨌든 외국에 나왔으니까 그분들이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은 중국 사람들한테 맞는 취향이 있을 거고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 맞는 취향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업돼서 이제 잘해주시려고 하다 보니까 가격 면에서 조금 높겠죠. 예.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내용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경우의 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으니까 그 인테리어 관련된 내용은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그 아래 이제 다음 얘기로 금방 계약서를 작성할 때의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김성훈 박사님이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금방 예로 나왔던 임금까지 다 포함을 해서 지급을 했는데 그 당사자인 인부들이 뭐 돈을 못 받았다. 그래서 가게 점포에 와서 점거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또 공기가 지연됐을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라 할까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면 될지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우선 계약서에 대한 부분의 어떤 체크 사항들은 상당히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긴 좀 애매할 것 같고 우선은 이 주체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한국 내에서도 적법하지 않은 시공업체를 통해 가지고 시공을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중국도 그 부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시공업체로서 회사를 설립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외국인도 마찬가지고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건설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인테리어업자가 되는 경우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비정부기관이라 할 수 있는 준정부기관이라 할 수 있는 장식협회를 통해서 시공업체를 설립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이든 아니면 국내 기업이든 간에 적법하게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영업주조를 가르치고 움직이는 주체하고 계약을 하시게 된다면 어찌됐든 중국 법에 의해서 법률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예를 들어가지고 주방시설 및 바닥시설을 했는데 바닥시설이
2년 이내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럼 법으로 2년 이내에는 무조건 하자 보수를 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서가 어떻게 됐든 간에 강제 조항이기 때문에 이제 계약에 대한 부분들을 미숙해가지고 잘못 체결했다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강제적으로 기한을 정해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적법한 시공업자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은 그런 보호들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가 깔리는 건데 일반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저희들한테 오시는 분들을 보면 적법한 시공업자하고 하는 경우들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면 이건 민사이기 때문에 외국인은 어쨌든 힘듭니다. 계약서를 아무리 꼼꼼하게 쓰시더라도 그 업체, 그러니까 인테리어 업체한테 인부에 대한 인건비를 다 줬다. 그러면 사실적인 관계 속에서 그 노동자들이 금전을 못 받으면은 그 가게 가가지고 가게 그 외국인 사장한테 달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파출소 부르면 이게 경제란이기 때문에 잘해라 하고 또 그냥 가버리지 깊숙하게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바로 영업 개시를 해야 되는 업주 입장에서는 실무적으로 상당히 어렵거든요. 잠깐만요. 예. 지금 말씀 주신 그러니까 적법하다고 하는 말씀은 뭐 네. 이제 그게 좀 정리를 빨리 해야지 될 것 같은데 그냥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 우리 뭐 한국에서 인테리어 그 해봤어라고 하는 그 뭐 사람이 되었던 중국인이 되었던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 개인적인 계약서를 말씀하시나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계약이라고 하면 계약서를 맺고 그다음에 돈을 지불하면은 정식 영수증을 갖고 와야지만 이제 그 되는 사안인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실제로 저희들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 보면은 이제 대형 시공업자가 있고 그 시공업자가 북경에 조그만 분공사 내주는 그걸 시공을 할 수 있는 뭐 주체로서 인정을 해준 업체다라고 해가지고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업체를 이렇게 까놓고 보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많아요. 그러니까 도장도 가짜이고 영수증을 끊어갖고 오라면은 그냥 알아서 어디 가가지고 맞춰가지고 오는 경우도 많고 만약에 그런 시공업자하고 계약을 체결을 해가지고 이제 만약 문제가 되면 문제가 안 된다면은 뭐 그렇죠. 문제는 안 되겠지만은 다툼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그 속에서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들이 상당히 없거나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곤란하게 빠질 수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선 적법한 시공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그러니까 국적과 상관없이 그 부분은 확인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건 어떻게 확인하죠? 이제 영업주조를 보셔야죠. 영업직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영업주조에 그 지금 오신 업체 분이 등록이든. 예, 등기가 되어 있는 실질적인 직원이다. 대표나 그 대표의 위임장을 받아갖고 온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 확인 과정을 안 거치면 큰 시공업자한테 가고 너희 회사잖아 이렇게 문제가 돼서 우리 직원 아닌데? 상당히 그걸 가지고 이제 미쳐 가지고 휩쓸리게 되면 작은 업체 입장에서는 힘들죠. 2년씩 3년씩 자, 가게 되면 다시 이게 제가 이 업종을 잘 몰라서 일단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그 업자 인테리어 업자를 몇 개 그 컨택을 할 때 그쪽 그 회사 정보를 받게 되죠. 회사 정보를 받아서 그 거기에 대한 확인 작업. 그럼 이 회사하고 일단 선정하기 전에 그 이 회사가 진짜인지 아닌지의 그 부분 또한 이제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쉽게 생각하시는데 그 하나하나 조회하고 조사하고 확인하는 작업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상당히 번거로운 그렇죠. 작업이죠. 일반인 입장에서는 그리고 중국의 시스템을 모르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과정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 과정들은 어쩔 수 없어요. 전문가들한테 맡기시든지 아니면 여기에 굉장히 오래 되신 분들을 통해 가지고 그 부분들을 요즘 한국 분들은 꼼꼼하신 분들이 많은데 중국 오면 왜 그렇게 꼼꼼하지 않으신지 진짜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중국은 말씀하시죠.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회사가 사실은 인테리어 회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나는 인테리어 하는 회사다라고만 대외적으로 이게 명함에 이렇게 인테리어 회사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인테리어를 실행할 수 있는 회사는 없어요, 거의. 예. 아유, 그렇게 말씀하셔야 좀 그렇고. 예, 그러니까 사실 어쨌든, 그러니까 예. 영세한 그러니까 대부분의 영세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예, 보통 인테리어 업자라면은 이게 외주를 줍니다. 중국 사람들. 어차피 시공사는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인 시공사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자격증으로 이게 작업이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그 몇 안 돼요. 이 증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근데 그거를 이제 확인하는 작업이 굉장히 번거로운 거죠. 내가 인테리어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느냐라고 하면 대부분 없고 또는 대여 방식으로 이렇게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하고 진행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업체를 선정이 됐다면 이 계약서 안에 그래도 우리가 넣어줄 건 넣어줘야 되겠다. 아니요. 완전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완벽하게 전문가를 통해서 계약서를 체결하더라도 우선은 가불이 바뀌세요. 인테리어 계약서를 체결하시는 순간부터 어쨌든 업주 입장에서는 빨리 해서 영업을 시작해야만이 임대료가 부담이 얼마나 큰데 솔직히 빨리 해야만이 그걸 돈을 벌어가지고 그걸 보전을 할 텐데 기공 날짜를 그렇게 했다. 근데 인테리어 업자는 이런 사유로 해가지고 그걸 늦추게 되면 늦춘 거 갖고 따져봤자 내 임대료 또 나가는 것이고 힘들어지는 것이고 또 달려야 되는데 그 달려는 과정들 보면 상당히 힘들어요. 자, 잠깐만요. 네. 이게 지금 한 주제가 좀 되게 네. 길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요 주제별로 해서 이제 시간을 좀 조정해야 되는 필요가 있어서 네. 그래서 지금 금방 말씀하신 금방 한국 사람이 되었든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업체들의 그 적법성 여부, 이 사람들이 정말로 영수증 끊는 회사하고 같은 건가가 지금 이제 우리 김 박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계약서 내용에 있어서 발생되는 그 문제점,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게 주체가 같아야지만 나중에 법적으로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럼 그런 사안에 대해서 그까지 좀 클리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우리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경험을 많이 하지만 이제 이 사람이 시공을 잘해. 근데 이게 효과도를 보더라도 아주 한국에서 전문가예요. 근데 중국에 와서 이런 정식 인테리어 회사를 할 수가 없다기보다도 이렇게 과정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 정식까지는 못 가죠. 금방 얘기했던 합작이 됐든 또 명의를 빌리든 영수증까지 포함된 얘기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은 어떻게 그런 경우는 지금 적법적인 관계는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그랬을 경우에 어떤 부가적으로 어떠한 대응책을 보완책을 좀 넣어 놓으면은 그게 가능한지 그 부분을 법률적인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폼이 있기 때문에 그 폼을 토대로 가지고 움직이시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저희 손님들한테는 그 다툼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 보면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움직이시는 분들 보면 돈이더라고요. 돈 얼마만큼 적절하게 적절한 시점에 주느냐인데 우선 자재를 내가 사겠다. 그럼 자재를 가가지고 보고 구입하고 그 딜리버리 오는 데까지 또 시간이 걸리면 그 공개가 또 늘어져요. 그걸 해왔던 사람들은 사전에 체크해서 사전에 언제 오게 해서 그 기간에 딱딱 인부들이 놀지 않고 딱딱 맞춰가지고 끝낼 수 있을 만한 체계적인 어떤 그 스케줄을 뽑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그렇게 했다가는 콩코닥치죠. 오히려 자기 발등을 지키시는 거고. 그러니까 자재, 사람, 인부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스케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지 그 운영 과정에서 돈을 어떻게 그들한테 주고 영수증을 어떻게 받을지에 대한 부분들은 실무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더 법률적인 측면보다는 그러니까
적법한 조치하고 계약을 했고 계약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전문가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꼼꼼하게 다졌다면은 이제 실무적인 어떤 체크들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발품을 팔고 모든 정보들을 다 채집을 했으라도